최소 6표 확보. 한덕수 기각보니 윤파면 각 나온다. 김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실체 판단까지 간다면 8대0 전원일치파면 결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록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지나친 예단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표현을 자제했지만 결정문을 통해 12.3 내란 행위에 대한 주류 재판관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최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나머지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조장 방치한 행위,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모 및 묵인 방조한 행위, 공동 국정 운영 시도한 행위, 특검 후보자를 제때 추천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률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과 나머지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의 기각 의견에 동의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주문을 먼저 선고하고 결정문을 낭독하는 두괄식 결정 행태를 보였다. 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막판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이 예상보다 논의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인식이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예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극도로 자제한 만큼 뚜렷한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가늠은 가능했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내서 실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기각 의견을 낸 5명과 인용 의견을 낸 1명 등 재판관 6명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모 및 묵인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한 만큼 헌재의 주류를 이루는 6명이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6명 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는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8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표면적으로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 공모 및 묵인 방조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읽히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와 관련해 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는지를 보여준다. 결정문을 통해 역으로 유추해본다면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뒤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실체 판단을 끝냈음을 보여준다. 내란 자체에 대한 긍부정을 따지지 않고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비록 기각 판단을 내렸지만 헌재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이 12.3 비상계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헌재가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판단하면서도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표현도 하지 않으면서 묘하게 빠져나간다면서도 그럼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재판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류 전 감찰관은 특히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봐야 할 게 각하, 즉 형식적인 요건이 흠이 있느냐가 주인데 이번 한 총리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도 있었다. 함부로 탄핵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탄핵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200명으로 보는 게 반드시 틀리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각하를 넘어 기각이 됐다며 윤 대통령의 각하 근거는 한 총리의 경우보다 약하다. 각하가 안 된다면 실체 판단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윤 대통령 사건은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만장일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기각 5명에 인용 1명이 의견을 일치한 걸 본다면 최소 6명은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는 민들레와 통화에서 윤석열은 100% 파면될 것이라고 더 확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신 교수는 오늘 결정이 각하가 됐다면 상당히 긴장을 했을 텐데 기각과 인용 의견이 나오면서 힌트를 많이 노출한 셈이라며 김복형 재판관조차도 헌재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만 걸고 넘어졌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각하를 한두 명도 의견을 달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행위가 위헌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재판관별 답변에 주목했다며 이건 증거가 명백해서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는 쟁점이고 헌재가 이미 권한쟁 의심판 때 위헌이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인이 일반적인 법대로 답변했다.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 의아했는데 다시 결정문을 읽어보니 그도 일반 법리대로 답했다면서 법리대로 하면 윤석열 탄핵 인용이 안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덕수 결정문은 법리대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김복현 포함 6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적어도 6대2로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이날 중요 쟁점 중 하나였던 마은혁 등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4명은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앞선 헌재의 결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거부권 남발 등으로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최상목 장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추가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헌재는 마은혁 등 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이 불법이라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률 위반은 있었지만 파면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실체에 있어 불법을 확인했으면서도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꼴이 됐다. 이는 헌재에 있어서도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재는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데 대해서도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공동정부 운영은 대통령 담화에 이어 집권여당과 국무총리의 공동담화로 구체화했다. 헌법에도 없는 국헌문란 행위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사안에 대해 단순히 민심 수습 정도로 판단한 것은 헌재가 탄핵과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헌재가 이처럼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고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정치적이라는 비판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빠르게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이 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민수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 명백하게 고의적인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어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헌재는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성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는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임을 보여야 한다면서 헌재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정하는 최적기를 24일과 25일로 보고 있다. 오는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있는 만큼 헌재가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늦어도 항소심 전인 25일 오후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고 주 후반인 27일이나 28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의 한 인사는 25일 오후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